천년고도 경주는 과거와 현재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눈길, 발길 닿는 곳마다 다채로운 문화유산들이 펼쳐지죠. 하지만 세 여자가 경주를 찾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어머니의 고향이자 딸에게는 유년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부잣집이 궁금했습니다. 99칸 대저택에 하인들만 100여 명 살았다는 최씨 종가는 1년 쌀 생산량이 3,000석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집안에 내려오는 6가지 가르침에 의하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만석 이상 재산을 모으지 않는 등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고수한 진정한 상류층이었습니다. 집안 곳곳 꼼꼼히 챙겨보던 어머니가 장독대 주변을 떠날 줄 모릅니다. 항아리들 생김새며 커다란 떡시루가 어머니 기억의 보관함을 열어줬거든요. 일 엎어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다 가사라 그걸 하대. 뭐 밀가루 떡을 요리 해가지고 짐수리 일로 석석 올라오잖아. 옛날에 외갓집이어도 이제 머슴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진 않지만 뭐 그래도 한 이 정도 그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깊지 않고 이 정도. 최부잣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정미 씨의 외가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찾는 장소들 대신 어머니가 꼭 오고 싶었던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선덕여왕릉입니다. 그치. 잘 청룡 500호야. 엄마 그러면 내가 청룡인가? 맞아. 너 100호이라. 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선덕여왕을 만나러 가는 길. 딸 하나 낳고 남편 없이 그 딸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처럼 가슴앓이로 사는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당당한 여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자기 삶을 멋지게 재조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나도 그렇게 빌었어. 경주 왔으니까.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한옥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최정미 씨는 일부러 옛 사진들을 챙겨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경주 외가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랐던 자신은 어떤 아이였는지 추억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유년의 자신은 어머니에게 깊은 생채기를 낸 철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되게 멋쟁이지, 그치? 진짜 이때 엄마가 이제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그때는 그 천연두 때문에 얼굴이 이제 얼그셨잖아.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졸업식 날 할머니 오시니까 그게 막 창피해가 입을 이만큼 내밀고 찍었어,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꽁꽁 숨기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최정미 씨에게도 상처로 남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딸을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참 철이 없어서, 그래서 엄마랑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거의 입이 이렇게 한 이만큼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졸업사진 보면은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사진첩 제일 밑에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꺼내봤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말 예쁘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딸은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도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보니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가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새 이 여행은 용서의 여행이자 치유의 여행으로 변했습니다. 초록의 보리밭을 춤의 향연으로 바꾼 산들바람이 경주 강동면 국당리를 감싸고 돕니다. 국당리는 어머니 김영숙 씨가 나고 자란 마을이죠. 30여 년 만에 다시 찾았기 때문일까요? 어머니는 이곳이 낯설기만 합니다. 못 찾대도 우리 방간이 저기 있었거든. 근데 우리 정미소가 저기 있었어요. 근데 어디가 된지 모르겠다. 잠시 후 미로였던 마을이 선명해집니다. 여기 우리 창고 이게 우리 외갓집이었잖아, 엄마. 저희 외갓집 창고였어요. 창고. 저희가 방앗간을 했었거든요. 창고 있던 터예요. 이거는 여기 우리 한대마당 엄청 컸는데 여기는 우리 돼지 축사 있던 데고. 이거 우리 집이다. 맞아, 뭐 있어요. 어머니와 딸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맞아, 성묘나무도 있었어. 지금 안 사나 봐. 어머니가 나고 자랐고 딸이 유년을 보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약간 수리를 한 듯하지만 집의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마을도 집도 전보다 쇠락했다는 점이죠.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어요. 정미소를 했기 때문일까요? 이 집은 한때 마을 최고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의 아버지는 당신만을 위해 돈을 쓰지는 않았죠. 마을을 위해 든든한 다리를 세웠습니다. 옛날에 저 다리를 외할아버지가 놓으셨잖아. 저 다리 놓기 전에 작은 다리 있었는데 이제 큰 물 나가지고 떠내려가고 새로 지었잖아. 할아버지가 세운 다리가 오래도록 마을을 지킨 것처럼 어머니는 늘 최정미 씨를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죠. 30여 년 시간을 거슬러 모녀는 지금 즐거운 시간여행 중입니다. 포항은 어머니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특히 죽도시장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단골 시장이죠. 1200개에 달하는 점포마다 온갖 수산물이 꿈틀거리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죽도시장 명물로 과메기와 개복치, 문어, 고래고기 등이 꼽히는데 염장한 상어고기인 돈베기를 빼놓을 수 없죠. 경상도는 제사상에 꼭 돈백이라고 해서 이게 상어고기죠. 상어고기가 꼭 올라가거든요. 산적으로. 저희 애들이 저걸 좋아해서 가서 졸여서 먹어요. 죽도시장은 어머니가 찾고 싶었다면 국수공장은 딸이 특별 기획한 여행지입니다. 국수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꼭 모셔오고 싶었던 곳이죠. 올해 71살 이순화 할머니가 운영하는 국수공장으로 45년간 옛날 방식으로 국수를 빚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국수의 재료는 오직 두 가지, 밀가루와 소금뿐이죠. 그런데도 천하별미로 소문이 자자한 건 해풍과 햇빛만으로 말리는 단순한 건조 방식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배고픈 시절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수를 뭐시 해가 먹으면 배가 빨리 일어나잖아. 일어나고. 바쁘다. 좋아하던 국수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평소 안 하던 부탁을 합니다. 엄마 연세 이제 73세시니까 나는 73세 고하니까 니들이 좀 잘 챙겨라. 거기 좀 그래서 나 고하니까 너네 둘이 다니지 말고 엄마 챙겨서 다니라고. 그래서 아까 막 웃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멘토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그랬어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제가 부끄럽지 않은 뒷모습이 당당한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거울이자 스승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최정민 씨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인생의 지표를 찾았죠. 원래 음식은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가정 사랑하는 엄마랑 딸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최정미 씨도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포항 호미곶은 한반도 지형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이죠. 바다와 해변에 두 개의 손이 서 있는데 상생의 손으로 불리는 호미곶의 상징입니다. 바다에 서 있는 손에 가보기로 합니다. 저기 호미곶에 제일 유명한 저기 손, 그치? 사람들이 다 이제 여행 내내 사진을 담당했던 지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추억을 공유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2살 그녀에게도 큰 공부였죠. 73 어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리고 손녀와 함께한 가슴 벅찬 여행이었습니다. 그 하면 결혼하고도 이래 같이 다니는 시간이 없었어. 없다가 이제 오늘 이래 되니까네. 지혜도 저마저 크고 이러니까네. 지하고 내하고 보호해주고 이러니까 좋아요. 좋았어요. 48 딸에게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같은 방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을 보고, 그러니까 어머니 발걸음 맞춰서 제가 걸어 다니는데 그냥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에서 딸로, 그리고 또 다른 딸로 이어지는 대물림 사랑. 모녀 3대가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 그녀들의 그 뜨거운 다짐을 한국기행이 지켜보았습니다.